퍼센테이지 공부를 하세요. 야, 내가 이번 달에 10% 벌었어. 내가 이번 달에 3% 벌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워렌 버핏 나이 됐을 때 워렌 버핏만큼 부자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 결국 주식 투자를 매매를 한다는 건데 네. 주식 투자로 사실 돈을 벌 확률과 돈을 잃을 확률은 뭐 이렇게 단순히 보면 5대 5잖아요. 아니죠. 5대5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아니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5대5가 아닙니다. 왜 아닌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네. A라는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네. 100% 확신이 있을 때만 사는 거예요. 네. 100% 확신이 없으면 주식 안 사죠. 네. 50% 확신 갖고 주식 긴가민가한데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 확률을 갖고 주식을 샀는데 네.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5대5가 아니라 네.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3대3이고요. 네. 30%고요. 횡보할 확률 30%가 있어요. 33, 33, 33%라는 뜻인 그렇죠. 거죠? 네. 3대3대3이라는 건데 횡보도 우리가 보면 지금 같은 장도 보면 네. 만약에 여러분들 1년 뒤에 써야 될 돈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1년 동안 횡보하고 있다. 네. 마음고생, 기회비용 고생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손해요. 또 비용도 나가고. 비용도 나가고 거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확신 갖고 살 주식이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다? 30%다. 나머지 70%는 여러분의 뜻과 반대로 주식이 어찌됐든 움직여요.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 살 때 오를 것만 생각하시죠? 네. 빠질 거에 대한 계획 세워보신 분. 주가 빠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계획 세워보신 분은. 그거를 공부하는 게 터틀들이 한 6개월 공부해요. 내가 주가가 샀는데 올라가면 다행이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5%에 손절할 것인가? 10%에 손절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고민하는데 6개월 걸려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주가에 대해 주식을 바라보는 매매 기법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 손절은 손절은 10%의 손절하라는 얘기를 보면 저는 좀 많이 답답해요. 10%의 손절 과연 가능할까요? 주가가 내가 산 관점에서 10%가 떨어지면 손절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건 전 손절 안 해보신 분이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데 이건 자금 관리와 같이 연동을 시켜야 돼요. 자금에서 내가 몇 프로 빠지면 손절하겠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내가 확신이 가는 종목 단기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올라가고요.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낮아지면서 장기 투자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하는데 대박이 났다? 그건 무모한 거고요. 장기 투자해서 대박이 나려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작아야 돼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금 관리와 연동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종목에 따라서 여러분들 휩소라는 단어 아시죠? 이러면 휩소에 휘말리니까 속임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자금 관리와 같이 관리하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금 관리 측면에서 아마 그런 말 다 하신 예. 것 같아요. 종목별 손실한도를 잡지 말고 계좌의 총액 대비 손실한도를 그게 자금 관리에 대한 네.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책에서 좀 풀어놨는데 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한다고 20%씩 사는 게 제일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봐요. 분산 투자하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케어가 가능한 부분, 손절매가 가능한 부분들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내가 케어가 불가능할수록 비중을 낮춰야죠. 그게 자금 관리예요. 그런 개념을 받아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가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한 800만인가? 전체,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갤럽이 조사한, 우리 네. 공인된 갤럽이 조사한 거 보니까 전체 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주식 투자한대요. 활동인구의 3분의 1인 거면 그 정도 숫자 되는 거죠. 아니 한 800만? 800명,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네, 거죠. 700명. 근데 좀 책에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 네. 약 95%가 주식 투자에 뭐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95%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 이제 2020년을 제외하고. 그렇죠. 20년 제외하고. 2020년 6월 달에 여러분들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니면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양도세 관련해서 맞습니다. 자료 봤어 기억나요.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주식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자료를 딱 들이밀었어요. 우리가 거래소에서 자료를 분석해서 해보니 95%만이 3년 평균 2천만 원씩을 보더라. 그래서 과세 대상은 5%만 되고 95%는 손해를 보니까 과세 대상이 안 된다. 그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어떤 뭐 어르신들이 유언으로 자식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대박이 날 거야. 네. 장기 투자 이꼬르 답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 위험하다는 뜻인 건가요? 장기 투자와 무조건 장기 투자는 저는 위험할 수도 있다. 무조건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는 하셔야 돼요. 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장기 투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이 기업의 그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기업의 주가가 가치와 만난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기다리는 기간이 장기지 2년 3년 투자하는 게 장기가 아니에요. 이게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테마주에 엮여서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 이꼬르 정답이 아니라 내가 가치 대비 떨어진 주가가 가치와 환원하는 기간 동안 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을 갖고 진드거니 하라는 게 장기 투자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가치를 참 찾기가 어렵죠? 어렵죠. 가치를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주가 그런 책이 2권인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렇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2가지. 근데 왜 책을 안 낼까요? 그거 내면 대박일 텐데. 연물리 책보다 더 대박일 텐데. 아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구하시면 돼요. 내가 PER을 갖고 하던 네. PBR을 갖고 하던 EV, EBITDA를 갖고 하던 네.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네. 내가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 다 가치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보는 것이지 네.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A라는 주식 삼성전자에 10만 원 간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10만 원 간다가 아니라 10만 원 가는 논리를 보고 이 논리를 내가 추적해서 이와 내 논리를 맞춰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4개의 기둥을 굳건히 해야 한다. 여기서 4개의 기둥은 뭔가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 네. 기술적 분석, 네. 자금 관리, 네. 심리 관리 네. 이 4가지는 다 있어야 돼요. 어. 차트를 안 보시는 기본적 분석가들도 계신데 저는 그 동의 안 합니다. 저는 윌리엄 오닐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야 되고 네.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금 관리를 통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서 내가 투자 마인드를 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러한 정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온화하고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오셔야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용어죠. 정말 이렇게 좀 해탈하신 분들이 돼야 돼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네. 주식 투자로 장기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행운이 작용한 거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분석, 자금 관리, 이제 심리 관리. 예, 이 4가지 기둥을 있어야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사업 보고서랑 이제 재무제표인 거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뭘 중심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사업 보고서에 네. 보면 기업에 관련된 사항, 재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오히려 감사 보고서를 보셔야죠. 그래야 주석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읽을 정도의 능력은 키우셔야 된다는 거. 재무제표를 모르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우량하다 아니다라는 거 평가는 못 내리잖아요. 따라서 재무제표를 모르신다라고 하면 네.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을 조금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독학했어요. 네. 재무제표를 독학을 했는데 네. 재무제표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독학 가능하니까 요즘은 뭐 다양한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네. 책들 좋은 거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트 몇 개 알아가지고 차트 찍찍 그려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근데 가치 투자와 차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까요? 만약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주가 변동성을 보일 때. 네. 차트 투자자들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가치 투자자는 손절매를 하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고요. 차트 투자자는 차트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바로 차트를 손절매를 하기 팔잖아요. 때문에 네. 손실을 오히려 줄일 수 있어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더 어려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이죠. 네.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나는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 근데 그분들은 어떨 때 손절한다? 가치가 훼손됐을 때. 이미 주가는 확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손절매를 하는 건 저는 탈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의 원금이 안 남았을 때라도 팔아야 될 시점이 와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책 쓰고 계시니까 네. 요즘 많이 보셨을 텐데 재무제표에서 우리 좀 뭘 그래도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 여러분들 네. 그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것들은 네. 주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트를, 이거 한번 제가 추천드릴게요. 책을 추천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트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세요. 프린트 할 수 있죠. 한 150페이지 나와요. 네. 한 150페이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기업, 대표 기업, 삼성전자 너무 어렵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기업들 한 3개 정도를 네. 회사에서 몰래 하세요.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150페이지 나와요. 500페이지에 3개만 뽑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포맷이 눈에 들어와요. 그쵸. 이 업종이 달라야 돼요. 엔터 업종이 됐던, 제약바이오가 됐던, 철강이 됐던 이런 걸 뽑아가지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포맷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포맷을 가지고 컴퓨터 화면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만 본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이거 해보고 안 해보고는 탁 쳐보면 알아. 프린트 해봤어? 아니 안 돼 보면 답답하니까 프린트 해봐야지. 그럼 몇 페이지 나오는데 다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고 그런 것들을 주석은 해설이잖아요. 그걸 맞춰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책에 보니까 미국 일리노이주 16명의 할머니들이 뭐 미국 투자 기관에서 최우수 투자 클럽에 선정됐다. 네. 요 할머니 분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발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피터 린치 투자법입니다. 이분은 네. 월마트 앞에 앉아가지고 네. 할머니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당번 정해가지고 1번, 2번, 3번. 그래서 월마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뭘 많이 사가나 그걸 투자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이 이꼬르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월가 연구에서 그런 부분을 썼어요. 피터 린치도 아내가 스타킹을 사는 걸 보고 스타킹 관련 주식에 던킨도너츠 앞에 줄 서는 거 보고 던킨도너츠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책을 읽으신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기업, 예를 들어서 삼다수라는 게 이게 농심에서 나왔잖아요. 농심 삼다수면 여름이 되면 삼다수 많이 먹을 거잖아요. 삼다수 많이 먹으면 농심 주가를 사야 되나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삼다수를 많이 먹는데 삼다수를 많이 먹는데 농심에서 삼다수의 전체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다수가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매출 비중이 70%고 영업이익이 40%야. 그럼 여름 되면 농심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삼다수를 여름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농심에서 매출 비중이 10% 이하야. 그럼 농심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좀 더 피터 린치의 월가 영웅을 좀 더 깊게 읽은 사람과 겉핥기로 읽은 사람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다. 쉬운 예로 들자면 그 소장님도 노트북이 LG이시던데 LG의 이제 그램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그렇죠. 그램 노트북이 우리가 많이 팔리는 거 보고 LG전자 주식을 사기에는 LG에서 그램이 매출 비중이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 종목과 이걸 사는 것과 이건 별로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 책을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또 투자 심리 측면에서 뭐 앵커링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앵커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앵커링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앵커링이라는 게 앵커가 이제 그 배가 닷을 내리는 거잖아요. 고정되는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방송국에 질문 오는 게 나 9만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9만 원에 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삼성전자는 그걸 신경을 안 써요. 안 쓰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샀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삼성전자만 생각하시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TSMC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갑자기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었다. 갑자기 떡하니 발표가 났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 9만 원 샀는데 지금 7만 원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게 앵커링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고 하면 내가 산 가격을 잊어버리고 파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산 매수가를 잊어버려야 돼요. 사는 즉시 잊어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거 노력들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9만 원에 샀는데 내가 10% 빠지면 손절한다? 이것도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을 찾고 하셔야 돼요. 이것을 심리를 극복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심리에 관한 것들을 극복하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소장님께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것도 첫 번째 목표지만
주식을 하면 95%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주식을 접근하신다라면 돈을 잃을 확률이 좀 적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주식을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좋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기회는 항상 옵니다. 기회는 항상 오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키고만 있으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때 주식만 갖고 계신 분과 돈만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엄격하게 차이가 났죠. 차이나. 3월 달만 하더라도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지만 그때 당시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 됐을 때나 원금이 회복이 됐거든요. 저는 주식을 안 할 때는 다 계좌에서 돈을 뺍니다. 저는 게릴라 점포 밑에 1년에 뭐 두세 차례밖에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2020년 3월 달에는 계좌에 다 현금밖에 없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나왔어요. 19일 날 정확히. 저 오늘 검증하시려면 제 페이스북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주식 산 날 정확히 페이스북에 나왔습니다. 저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게 딱 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용 반대매 나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편입입니다. 다음날 다 편입시켰습니다. 다 제가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직접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그건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시점상 운이 좋았던 부분들이고, 저는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서 다 현찰로 딱 갖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니콜라스 다비스 스타일이에요. 나는 주식 투자를 250만 불을 벌었다. 다비스 스타일로 박스 내에서 주식이 떨어지면 다 팔아놓고 기다리다가 박스가 올라갈 때 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주식을 1년 12달 하겠다는 생각도 좀 버리시고요. 조금 주식시장과 좀 멀어져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 보면 알람 기능이 다 잘 돼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다트도 여러분들 공시 매번 찾아보시는 분 계신데 다트도 공시 뜨면 여기 알람이 울려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건 다트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알람들을 이용하시면 저는 지금 김 작가님과 얘기하는 동안에 주식시장 오늘 지금 어떻게 끝났는지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마음 편해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변동성이 생겼으면 예약 주문 여러분 되는 거 아시죠? 요즘 예약 주문 잘 돼 있어요. 예약 주문에 의해서 주가가 다 손절매가 나가던 이익이 되던 나가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 일도 하시면서 주식도 관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예약 주문들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원칙을 더욱더 디테일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으면서 돈도 덜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좀 본인이 투자금이 네. 적으신 분이에요. 네. 그럼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포모 현상 때문에 조급하잖아요. 예. 투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어요? 이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을 텐데. 제가 드린 조언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면 심리투자의 법칙, 아까 마틴 브링 말고 동일한 제목의 심리투자 법칙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투자금이 적으면, 그분은 극단적으로 그랬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투자금을 늘려라. 그분은 그랬어요. 그분은 그랬는데, 저는 그분 말에 100% 동의를 안 하지만 한 10%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적다라서 많이 쓰시는 게 뭐죠? 신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24주까지 신용. 절대 신용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건 뭐냐? 투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절대 금액을 관리하셔는 절대 안 되고요. 야, 누구는 차영주는 돈을 먹고 차를 바꿨대더라.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갖고 요즘 10만 원,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많아요. 퍼센테이지 공부를 하세요. 내가 이번 달에 10% 벌었어. 내가 이번 달에 3% 벌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워렌 버핏 나이 됐을 때 워렌 버핏만큼 부자가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100%, 200% 내가 지금 100만 원이니까 더블 나서 100%씩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깡통차시고요. 내가 10%씩 꾸준히 돈을 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력 갖고 파이를 키워갈 수 있지 지금 절대 금액이 작은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뱁스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히려 작은 금액이 있으면 10만 원 갖고 연습을 계속 나는 3%, 5%씩 벌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대가가 될 수 있다. 수익금보다는 이제 수익률에 율을 따지셔야 된다. 좀 더 초점 맞추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뭐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도 보고 사업 보고서도 보고 차트도 보고 했는데 투자했어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빠졌을 때 더 사야 될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손절해야 될 기업들도 뭐 나뉠 텐데 주가가 빠질 때 좀 계속 사야 될 주식들은 어떤 거라고 그거는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매매 일지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매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종목 선정 이유고 두 번째는 매매 계획이에요. 네. 내가 이 종목을 어찌됐든 나는 10년 이상 장기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살 거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종목이 떨어질 때 살 수가 있습니다만 네. 미리 계획을 안 세우고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빠져나오십사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 몇 프로? 70%. 그럴 땐 빠져나와야지 어떤 종목은 물타기를 하고 어떤 종목을 사라. 이건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를 물타기를 하시라. 삼성전자를 물타기 하시라.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터틀 트레이딩을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물타기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결정됐을 때 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다 손절하시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김작가 TV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투자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마지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네, 불러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겠고요. 좋은 네. 또 다양한 또 터틀 트레이딩 말고도 말씀 준비해 올 테고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김작가 TV를 좋아하는 게 정말 많은 이게 훌륭한 저자분들 나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시니까 그분들을 절대 차영주도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추종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저도 신이 아니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노력했던 것만큼 여러분들 차영주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차영주를 봄으로써 자극도 받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 김작가 TV에 나오는 수많은 저자분들의 얘기를 잘 논리를 따르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나타나실 거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는 또 터틀 트레이드 요 책으로 또 다음번에 꼭 네.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만나는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